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박정훈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오늘 특별히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실까요? 사진이요? 보통 키워드가 나오는데 사진이 나왔네요. 이분은 제가 왠지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7080년대를 풍미했던 팝스타죠.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네. 지난 8일에 암투병 끝에 숨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리비아 뉴튼 존 먼저 이 소개 영상부터 보시죠. 네. 아, 그리스 진짜 네. 재밌게 봤던 뮤지컬 맞습니다. 영화입니다. 바로 영화 장면들 막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은 네. 느낌이죠. 바로 1978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그리스인데 여기서 샌디 역으로 출연한 올리비아 뉴튼 존은 영화의 성공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게 됐죠. 이 노래 참 좋죠. 썸머 나이트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존 트라볼타 얼굴도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좀 특유의 좀 청아한 목소리, 그러니까 더욱더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팝계의 신데렐라고도 좀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제목만큼이나 육감적인 뮤직비디오로 유명한 피지컬, 이제 무려 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0주 동안 1위를 차지했었죠. 와, 바야흐로 전 세계가 에어로빅 열풍이. 저 장면 근데 요즘에도 계속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일부 지역에서 미국에서는 선정적이라고 방송을 금지하기도 했어요. 그럴만합니다. 그 당시에 피지컬. 제나두는 영화의 주제곡인데 영화는 사실 성공하지 못했지만 노래는 상당히 성공했고 지금 들어도 거의 최신 음악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군요. 지금 이 제나두에 나온 곡도 진짜 다 인기를 끌었었고 싱글 차트에 1위를 한 경우도 있었죠. 영화보다 노래였죠. 참 추억의 영상들 또 음악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나저나 박현도 교수님이 올리비아 뉴튼 존의 팬이시라고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7,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녔던 남학생들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좋아하지 그 않으면 정도인가요? 간첩이죠. 네. 네. 많이 좋아하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팝송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라디오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강환의 팝스 다이어리라든지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추억의 이런 프로그램. 그렇죠. 라디오에서 팝송을 많이 틀어줬는데 거기에서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들이 많이 나왔었죠. 교수님 공부만 열심히 하신 줄 알았는데 공부도 잘 안 했습니다. 라디오도 많이 들으셨었나 봅니다. 네, 근데 라디오로 듣는 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걸 테이프로 녹음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나누기도 했는데 이 선곡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때 네. 빠지지 않았던 게 바로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때 또 그녀의 사망 소식에 사실은 전 세계 팬들이 추모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그리스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존 트라볼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언젠가 꼭 다시 만나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호주로 건너와서 유년 시절을 보낸 터기 때문에 이 호주 출신 배우 니콜 키드먼과 앨버니지 현 호주 총리도 저렇게 애도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추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한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유방암 판정을 1992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받았네요.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고 네. 본인도 이제 투병을 하지만은 다른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매년 자선 달리기 대회를 개최를 해서 수백만 달러를 이제 모금을 해서 그걸 암 연구에도 쓰고 또 환자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는 호주 멜버른에 이름을 이제 자기 이름을 딴 올리비아 뉴튼 존 암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 네. 공을 인정을 받아서 2020년에는 이제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또 수여받기도 했죠. 와, 강인한 멋진 여성이었고 네.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가 싶기도 하고 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진짜 오드리 헵번 배우가 생각나기도 해요. 제가 사실 오드리 헵번 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에 이 대장암 투병 중이었지만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네. 말을 하면서 이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은 여생을 보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진짜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이 살아생전에 암 투병 환자들에게 남긴 말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The expression that is my favorite, this too will pass. And, we have the inner strength, we just have to trust it. And I send out my good wishes and healing light to anyone who's suffering. It's worse, it's terrible, I know. 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께 용기가 되는 메시지였기를 바랍니다. 위클리픽 이번에는 두 번째 픽 김지훈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제 최근 레바논에서 일어난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레바논. 네, 바로 베이루트 사일로입니다. 베이루트 하면은 2년 전에 큰 폭발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베이루트 항구에 쌓였던 질산 암모늄 이게 2,700톤이 폭발을 하면서 정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리고 이제 재산 피해만 해도 150억 달러가 넘었어요. 엄청났네요. 네,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사일로라고 불리는 거대한 곡물 창고에 요새 문제가 크게 생겼다고 합니다. 화면 볼까요? 네,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시민들은 2년 전 벌어졌던 폭발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거리로 나섰는데요. 그런데 저 멀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훼손된 채 남아있던 사일로 한쪽이 폭발이 일어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 붕괴된 건데요. 세상에. 사일로 내부에 붙은 불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네,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저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죠. حسيت حالي بالانفجار رجعت خفت شوي بس بنفس الوقت تخطيت مرحلة انه 진짜 저 같아도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또다시 폭발이 났나 하고 너무 놀랐을 것 같고요. 그런데 폭발은 아니고 불이 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째 방치됐던 곡물이 발효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30도가 그렇죠. 넘는 이제 무더운 날씨랑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붕괴되기 3주 전부터 이 저장고 북쪽 사일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기가 치솟았고 빨간 불씨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다른 사일로도 붕괴될 위험이 남아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게 2년 전에 폭발했던 그 곳인데 아직까지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 6년 동안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느냐에 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지금 정파가 레바논의 시아파를 주축으로 하는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정당이면서 민병대를 가지고 있는 정파인데요. 네. 무려 그 민병대의 수가 레바논 정규군 8만보다 많은 10만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헤즈볼라는 그동안 네. 이란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을 받는 장소 중에 하나가 베이루트 항구거든요. 네. 근데 베이루트 항구를 그렇게 제집 드나들듯이 썼으면서도 질산 암모늄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헤즈볼라 쪽에다가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 쪽에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상황이 2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그 누구도 기소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하네요. 너무 무책임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레바논 정치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여론이 워낙에 안 좋아지니까 내각이 총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총리를 새로 뽑고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정파 간에 이제 뭐 싸우고 갈등하고 뭐 안 된다고 반대하고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내각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내각조차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죽은 사람들만 불쌍합니다. 사실 이게 정치가 엉망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레바논의 경제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 정전이 되는 건 아주 일상이 돼버렸고요. 특히 2년 전에 폭발로 집이 무너졌는데 새로 이사하거나 수리할 여력이 없어서 무너진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네. 여기다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빵을 사재기게 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레바논 국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고 하루에 세 끼를 온전히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삶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치도 경제도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레바논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위클리픽이었습니다.